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원주중 내신을 치게 된 정찬호 선생이랍니다. 내신 대비는 그렇다 보니까 1학기 때는 약간의 일단 두 개 과를 목표로 합니다. 1학년 작년도 21학년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1, 2과가 나가고 3과가 아니는 4과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나갔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능률, 김 각 두 개 과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부교재가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학원에서 자체 제작이 되어진 내신 대비 교재 나가겠고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역시 교재겠고, 또 이와 더불어서 단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연주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온다, 이 교과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올 것이다라는 자각습지 1, 2, 3번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파이널까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대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각 학교별 추가 프린트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먼저 학생들한테 입수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다, 이게 시험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겠다 예측과 예상을 해드립니다. 자, 언제 중에 전체적인 특징과 킬러 문항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볼게요. 21학년도 1학기 중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9문제, 주관식이 3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2학기 때는 전혀 주관식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예측 불가능함이라는 것과 포멀함이라는 것이 두 가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1학기 때는 약간 좀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관식까지도 좀 이렇게 같이 낸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고, 뒤로 갈수록 주관식이 없고 굉장히 포멀한 객관식 형태만 내고 있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요, 교과서 지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핵심적인 문법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 내고 있겠고, 또 주관식이 2학기 때 가게 되면 주관식이 없어지는데, 아예 없어진다라기보다는 간접 쓰기에 객관식 문제 출제하니까, 아까 무슨 얘기냐?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 문제처럼 이렇게 바꿔서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계, 주관식, 객관식 상관없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뭐 객관식 안 나오고 주관식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이 바뀔 뿐이지 아까 얘기했던 건 주관식, 객관식 유형들이 상관없이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단점은요, 교과서와 학교 프린트 위주로 문제를 냅니다. 이제 포멀한 부분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런데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교과서 내의 조그만 부분들도 굉장히 소홀하게 공부하게 되면 실수 오답이 나오겠고,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부분들이 아닌 전문가가 파악했었을 때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라는 부분들이 바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자, 또한 시험 범위가 다소 들쑥날쑥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예측 불가능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할 텐데요. 1학기에서는 3개과가 나왔었는데 1, 2, 3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 2, 4과와 프린트물이 들어갔었고요. 2학기 때는 2개과만, 한 개에서 2개과만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총평을 말씀드리게 되면 전체적인 특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주가 그렇게 어렵게 내는 편은 아니고 교과서 밖에서 그렇게 많이 내는 편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만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영어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밀한 부분들까지 같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성실함을 바탕하고 있다라는 거 좀 특징적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느냐? 예를 들었을 때 1학기 중간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나왔었던 건데 작년도에 유일하게 1학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만 내신 서술형이 났었는데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그 주관식 내용이 어렸었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바로 내가 찾고 있었던 책이다라는 관계되면서 왓을 이용하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그녀가 한 행동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 thanks to라는 단어를 어휘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영작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시 2학기 기말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풀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be likely to라는 요 문치문을 이용해서 단문이나 부문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대표적인 원래 주관식 문제로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바꿔서 시험에 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객관식으로 찍는다기보다는 한번 풀어보고 연습해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 좀 받으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나온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런지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런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학원에서 이제 자가학습제라는 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느냐? 이 자가학습제라는 건 단순히 그냥 시험 문제가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께서 전문가들이 보시고 이 부분은 교과서에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이고 언주는 이렇게 아마 변형시킬 거야 라고 언주에 맞게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이렇게 풀이를 정리해 놓습니다. 예를 들자면 A store without cashiers. 현금 없는 가게 상점이다 라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문맥상 중요하다. 또 뒤에 보시게 되면 You take what you want to buy. 자, 네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 어법, 이 맛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죠. 또 어휘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여기서 단지 찝어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와 더불어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거죠. 이와 더불어서 여기 부분에서 문법이 어떤 문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는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핵심적인 문법 같은 경우도요. 2학기 기말 객관식 20번 문제였었는데 가정법 과거에 관한 얘기했었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했었냐? 실제 자가학습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과 본문의 내용들에서 핵심 문법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아이들이 어떤 부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 문법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이게 왜 중요하다. 이 부분 공부해야겠다라고 딱 집어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가정법과 관련된 지문들에 대해서는 문법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놨었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이와 더불어 3단계 더 나아가서 단순히 교과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문제까지 해서 고등부 내신대까지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대비할 수 있게끔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나온다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놔서요, 어떤 게 중요하다, 핵심 어휘가 뭐가 있었다, 그 다음에 문법상 어떻게 나온다, 서술은 어떻게 나올 거다, 라고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아까 전에 했던 과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비할런지 효율적인 과정을 먼저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면 매 시간마다 실시되는 데일리 테스트로서 학습 진전 성인에서 1대1 피드백 확인을 해서 어머님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다 찝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목표는 당연히 영어만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을 다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계획性학습과 관리로서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서 가지는 만족감이 당연히 커지겠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역시 선순환, 공부 이렇게 하면 재밌구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또한 이와 더불어서 현장 강의와 필요와 더불어서 줌 수업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온오프, 온라인상에서의 최정성급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과별 핵심 문법 동영상 강의로서요. 한 번 더 문법적인 부분에서 챙겨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내신 기간이 진행이 되는 동안 약 총 모의고사 3회 정도 진행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또 여러분의 학습 상태라든지 어머님들과 이런 걸 공유하면서 아이의 바로 학생들의 학습적인 상태를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